예, 인사드리겠습니다. EMC의 심원 차장입니다. 지금 그 ECM 분야의 프리세일즈를 맡고 있습니다. 그 EMC의 그 발전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ECM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5월 20일 날부터 5일 동안 미국에서 그 EMC 가장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EMC 월드라 거기서 저희 그 ECM 분야에서도 수십 가지 여러 가지 트랙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그 저희 그 ECM 관련된 솔루션의 로드맵 관련된 세션이 있었고, 저희가 어떤 동인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가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실제 어떻게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은 크게 목차의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뉴 유저, 어떤 새로운 사용자의 관점, 어떤 변화의 관점. 두 번째는 트랜스폼, 어떤 변신, 어떤 변화, 어떤 변혁의 관점에서 좀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퍼베이시브 가버넌스, 예를 들면 규정에 관련된 것들이든지 권한이라든지 보안 이런 것들 관련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그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사용자의 관점 보시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갤럭시 탭도 있고 노트북도 세 대를 가지고 있고 데스크탑 컴퓨터 두 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또한 그 개인한테 어떤 그런 시스템 사용자 환경을 정리를 해서 위젯이나 이런 거 정리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전반적으로 어떤 그 사용자들의 어떤 패턴들이 많이 변화가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아래 트랜스폼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IT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내 외부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기업들은 거기에 끊임없이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직원들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저희 ECM 솔루션 이런 어떤 변화의 변신과 관련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클라우드는 그 위쪽에 보시면 구름 쪽에 있습니다. 그 너무나 잘 아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두 개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 관련해 저희가 또 준비된 것들이 있어서 그 관련 설명을 좀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안의 관점에서 퍼베이시브 가버넌스, 어떤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어떤 권한이라든지 어떤 여러 암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용자입니다. 새로운 사용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그 회사의 그 데스크탑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많지 않죠. 수시로 이제 휴대폰이라도 탭으로 확인도 하시고 중간중간에 업무도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그 화면 UI 구성들이 전반적으로 개인화된 구성으로 해서 각각의 위젯이라는 여러 가지 요소를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그 모바일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아래쪽에 다큐멘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왼쪽에 단순히 그 MS 오피스처럼 빠르게 설치를 해서 신속하게 설정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어나운스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최근에 얼마 전에 어나운스된 D2라든지 좀 됐습니다만 마이 다큐멘트 솔루션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기업의 어떤 유니크한 업무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경쟁업체나 다른 어떤 외부에서 쉽게 쫓아오지 못하는 유니크한 어떤 핵심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어떤 최적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업무를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솔루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클라이언트 그 커스텀 클라이언트도 있지만은 XCP나 어떤 웹탑 관련해서 어떤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아나운스한 D2에 관련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D2는 단순히 설치해가지고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특히 사용자 관점에서 위젯이라든지 가셋을 정의해서 어떤 레이아웃을 구성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젯 잘 아시겠지만 많이 쓰시는 것들이 증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뉴스레 이런 거 쓰실 텐데요. 업무적 관점에서 위젯을 정의를 해서 새로운 관련된 여러 가지 투두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ECM의 기능인 워크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정의가 가능하고, 또 개인의 맞는 어떤 테마 설정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가능해서, 과거에서 UI가 이미 정해져서 거기에 맞춰져서 쓰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이걸 레이아웃을 정의하고 구성을 정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 멀티 브라우저, 웹 접근성, 웹 표준,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번 3분기에 다양한 웹 프리즘 관련해 가지고 멀티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게 되고, 동시에
기본적으로 성능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성능 관련된 것도 개선된 걸로 해서 D2가 새로 어나운스가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화면은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상당히 보시면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컨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관련된 어떤 그 셋업 관련된 기능들을 정의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도 어떤 그 컨피그레이션 화면에 들어가서 사용자가 쉽게 체크를 하고 그 관련해서 설정을 해서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화면에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하나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터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정의한 워크스페이스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정의한 어떤 레이아웃이고요. 지금 클릭을 해서 인사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클릭을 해서 하이어라키에 따라서 하위 폴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하위 폴더 진행하게 되면 여러 문서들을 볼 수 있고 각각의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프리뷰 형태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아래에들은 각각의 버전이라든지 어떤 변환이나 이런 것들 정보들도 다 볼 수 있을 수가 있고요. 프리뷰를 클릭을 하면 크게 보실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뭐 화살표라든지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형태로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좀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다시 되돌아와서 그 작은 형태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구성을 좀 더 쉽게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도 이동을 해가지고 레이아웃이나 구성들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지금 관련해가 지금 위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그 버전 관련된 정보를 오른쪽에 놓고 프리뷰를 아래쪽에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자기가 쓰는 패턴에 따라서 자유롭게 셋업이나 구성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위젯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드 문서를 열어서 어떤 위젯을 선택을 해서 관련된 위젯들이 뜨게 되면 그에 유관된 지도 정보를 선택하게 되면 이 문서와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위치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문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속성이 바뀌게 되면 여러 내용들이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타이틀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에 관련된 위치 정보라든지 지금 카테고리 다큐멘테이션의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IT로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위젯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위치도 좀 바꿔보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수정이 되고 관련 속성들이 정의가 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버전도 당연히 관리가 되고요. 이력 관리가. 왼쪽에 IT 쪽으로 카테고리가 바뀌었고 오른쪽에 아까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바뀐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쉽고 아주 편리하게 과거의 웹탑 기반의 어떤 관점에서 UI가 상당히 편리하게 바뀌었고요. 중간에 그 타이틀 바뀐 것도 보이시죠. 속성 정보도 상속이 돼서 자동으로 템플릿 정의된 내용에 들어가는 형태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인이라는 그 유저가 있습니다. 이 유저는 또 유저 관련 처음에 그 레이아웃이 좀 다릅니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젯 기능을 사용해서 날씨 정보를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좀 더 업무 관련해 가지고 좀 내용들을 바꿔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저희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화면으로 들어가서 그 또 워크스페이스 웰컴 아에 있었고 또 하나를 좀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슈머 관련해 가지고 폴더에 업무를 좀 처리하고 싶어 초기화면 띄우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다시 초기화면 돌아와서 다시 돌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새로운 레이아웃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상당히 빠르고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서 또 해당된 폴더에 들어가서 이제 문서를 검색을 할 때 전문 검색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전문 검색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 가지 속성이라든지 퍼포트에 따라서 당연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IT 폴더에 들어있는 내용들 검색에 찾아낸 거고요. 이거를 변환시켜서 PDF 파일로 봐서 지금 스테이터스가 승인된 것들을 확인하고 이걸 필요에 따라서 외부에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워크플로우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전반적인 화면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사용자의 처음에 그 이미지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모바일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모바일 환경 관련된 솔루션들이 아나운스가 됐습니다. 다큐멘트 모바일이 아나운스가 됐고요.
로컬에 다운로드 받아서 모바일 환경 작업을 다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 멀티미디어 환경도 지원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아이패드하고 아이폰을 지원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버전이 아마 내년 정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개발 중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원활하게 그 각각의 레이아웃 구성을 대시보드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ECM 여러 가지 기능과 마찬가지 다양한 메타 정보라든지 속성 같은 것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 상황에서 워크플로우 단에서 다양한 태스크의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업무라든지 새로운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소위 말해서 푸시 기능을 관련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동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통지가 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모바일 사용자가 문서를 받았을 때 저희 IRM 솔루션을 통해서 권한이 있는지 이 담당자가 어떤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어떤 그 대상자가 어떤 권한이 있을 때만 문서를 열 수 있는 어떤 보안 시스템도 동시에 클라이언트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Q3에 지금 어나운스될 예정이고요. 그럼 저희가 그 데모 환경을 통해서 좀 더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이패드나 그 아이폰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그 이미지 그 숏컷이 생기게 되고요. 왼쪽 맨 하단에 두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저걸 클릭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어떤 대시보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다양한 태스크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각각의 업무의 문서의 카테고리를 찾아가서 어떤 썸네일 뷰 형태로 빠르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 폴더를 별도로 여셔가지고 필요한 문서를 쳐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썸네일 형태를 보실 수도 있고 타입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프리뷰 형태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이런 프리뷰 형태로 또 동영상도 진행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라이브러리 기능을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밑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코멘트라든지 이메일 이런 것들을 액션을 통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을 보내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태스크, 어떤 투두리스트가 업무 처리하는 화면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에 쓰고 싶은데 승인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요청이 와서 해당되는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가 투두리스트로 정의가 되고 업무를 처리하는 화면을 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라는 업무는 각각의 어떤 COP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TFT의 주제별로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디스커션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정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고 초기 화면의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대시보드 형태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은 키노트도 보셨겠지만 그 IT적인 관점, 비즈니스적인 관점, 그리고 사용자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대표적인 솔루션이 XCP가 있습니다. 과거 BPM 솔루션이 프로세스 위주로 되어 있었다면 저희 그 XCP 솔루션은 어떤 컨텐츠 관련 ECM 관련된 기반하에 어떤 워크플로우 형태의 프로세서가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ECM이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어떤 진본 문서라든지 권한이라든지 트랜잭션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이력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업무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XCP 솔루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프로세스 빌더라는 어플리케이션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라이브러리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워크플로우를 정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 업무에 적용이 되면 액티비티 모니터나 실시간으로 어떤 최신 문서라든지 아니면 연계된 문서들을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면 전반적인 여러 가지 그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승인권자가 어떤 코멘트를 남겼고 어떤 정보 어떻게 됐고 이런 전반적인 이력 관리가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 자체의 설계를 할 때도 컴플라이언스 맞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코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액티비티 흐름별 템플릿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폼 컨트롤 해가지고 전자문서 형태로 해서 각각의 필드 값이라든지 콤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셀렉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파의 폼에 관련된 것들을 정의가 가능하시고요. 위젯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화면 레이아웃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도 XCP 2.0이 좀 있으면 어나운스 될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전문 검색이나 이런 검색 관련된 내용들도 좀 더 개선이 많이 됐고, 전반 리포팅 기능들도 대시보드 형태로 전반적으로 위에 그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데모를 하나 좀 더 보내드릴 건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 보험 가입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XCP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대시보드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클릭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월별로 고객이 얼마나 왔고 지역별로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투두 리스트에 따라서 할 일들을 정의하게 되고요. 이 그 칼이라는 그 영업 담당자가 새로운 자동차 보험 고객을 입력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 폼빌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그 어떤 구성들을 정의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입력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 지금 그 리사 해밀턴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가 필드 값도 입력이 가능하고, 과거에 어떤 보험사에서 가입을 해서 어떤 그 커버리지를 했는지도 지금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적인 정보들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위젯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디텍트를 해서 예를 들면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아까 오른쪽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위치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전반 입력을 하게 되면 XCP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 관련 첫 번째 프로세스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고객의 신상 정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험을 가입하려면 차량 정보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차량 정보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디 A4 좀 좋은 차인데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고, 보험 커버리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프로세스로 정의가 돼서 서밋이 되게 되고, 요 관련해가 전반적으로 이제 보험 신청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이 과정이 끝난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고객의 맞춤형으로 볼 수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완료가 되면 고객한테 자동적으로 통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사 해밀턴이라는 고객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험 신청이 되었고 내용은 이렇고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는 메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험의 내용을 보시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다큐멘트 사이언스라는 그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보니까 뭐 면허증 사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공과금 관련된 이력 관련된 신용평가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메일 회신을 했고, 그럼 아까 그 영업 담당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리사 해밀턴이 이메일을 보냈구나, 이런 것들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면허증 카피본이라든지 과거 공과금 순환 내역을 보고 보험 가입하는 게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흐름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좀 더 이제 이 고객 같은 경우 특이하게 텔레매틱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디스카운트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보험료를 좀 더 깎아주면 좋을 것 같은 관리 승인 요청을 해서 칼맨이라는 사람이 승인을 하려고 지금 들어온 화면입니다. 그래서 리사 해밀턴의 사람이 지금 승인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좀 규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트라는 검색을 통해서 각각의 보험 관련된 법규를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보험 관련된 법규 내용들을 보면서 위치가 좀 바뀌어서 이 관련해서 버전 관련 수정도 하면서 문서 수정도 하면서 내용들을 좀 쭉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하나둘씩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보고 파악을 해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yes you can이라 승인을 하고 approve라 버튼을 눌러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좀 디스카운트를 해는 어떤 자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한 거고요. 다시 처음에 그 보험 가입 담당자로 돌아와서 내용을 보니까 리사 해밀턴 관련해서 업무가 여태까지 등록해가 쭉 프로세스별로 흘러왔고, 지금 보험 가입회가 전반적으로 디스카운트 관련 승인이 났다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텔레매틱스 기능을 통해서 다음 어떤 그 디스카운트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확인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그 고객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인 리사 해밀턴은 지금 그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좀
드라이빙 리포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디스카운트 관련된 내용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월 지금 텔레메틱스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급정거 급제동이나 신호를 잘 지켜서 이번 달에는 $20 어떤 리베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관련 전반적인 XCP 관련된 업무고요. 그래서 XCP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전반적 워크플로우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서 알려주는 이런 전반적인 기능을 좀 더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더 GUI 관점에서 아주 쉽게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또 하나 저희 그 4분기에 또 하나의 특징은 다큐멘텀 7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는데 저희가 그 세 가지 포인트에서 상당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 세 번째 보안 측면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션 관리 측면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서버에서 동시 접속사 수 베이스로 얘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면서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본사에도 발표한 결과입니다. 200유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데이터 베이스 로드라든지 특히 메모리 측면에서 65% 이상 8배 이상 퍼포먼스가 더 개선된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또 시스템 응답 속도 측면에서도 다큐멘텀 7.0이 과거 6.7 서비스 팩 1 버전보다도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0배까지 빠르게 퍼포먼스가 향상된 걸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타입 캡싱 방법을 통해 가지고도 또 다른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CPU나 메모리 관점에서 특히 컨텐츠 서버 관점에서 과거 6.7 서비스 팩 1 64비트와 앞으로 출시될 다큐멘트 7버전 64비트를 관점을 보시게 되면 CPU 사용량이 절반 정도로 줄게 됐고요. 그리고 컨텐츠 서버 메모리도 거의 한 60에서 65% 앞에 절반 이상 확보하게 되는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성능적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TCO 관점 보시게 되면 과거에 고민하셨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의 부하라든지 아니 추가적인 어떤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경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그 저희가 EMC 그 ECM 관련의 솔루션이 클라우드 관점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오른쪽에 온디맨드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온디맨드 솔루션은 어떤 프리디파인된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M웨어 가상화 기반하에 전반적인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문서의 캡처에서부터 프로세스, 전반적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미 기정의된 어떤 패키지 형태의 전반적인 솔루션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 EMC 자체에서 매니지가 하게 되고 위에 그 원프라미스, 오프프라미스로 되어 있는데 원프라미스는 소위 말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 형태를 어떤 고객 내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오프프리마이스는 저희가 EMC가 미국에 2곳 그리고 유럽의 네덜란드에 1곳, APJ도 좀 플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종량제 형태의 EMC 자체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쪽에 셋업을 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것들의 장점은 뭐냐면 이미 프리디파인드 됐기 때문에 EMC가 매니지합니다. 그래서 EMC의 테크니컬 서포트가 전반적으로 패치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점 관련된 개선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매니지를 하게 되고요. 그럼 왼쪽에 XMS는 아마 올 하반기 정도, 올 그 4분기에 출시될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솔루션인데 이건 커스터머 매니지드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오른쪽에 온디맨드 형태는 이미 솔루션들도 다 기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플렉서빌리티가 조금 낮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고객 자체분께서 VMware 기반 하에서 다양한 ECM 관점에서 어떤 템플릿을 정의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템플릿을 어떤 외부의 어떤 해외 법인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실 때 단순히 복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ccelerated Manager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플, 두 번째는 커스트, 세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게 심플하게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업무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비저닝 과정을 통해서 바로바로 어떤 클론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디플로이 하실 때
하드웨어라든지 여러 테스트를 여러 과정 상당히 많이 걸리셨는데 불과 몇 시간 안에 새로운 어떤 그런 리포지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을 복제해 사용할 수가 있고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큐멘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들도 난리지가 없으셔도 쉽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VMware의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전사 기준의 어떤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API 형태로 여러 가지 레거시 시스템 연동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자체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구현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유니크한 업무, 유니크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신 어떤 기업분들에게 각각의 과거의 성공 사례들을 ECM에 담고 계신다면 이걸 끊임없이 복제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큐멘트 7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검색입니다. 그래서 검색 인덱싱이라든지 아니면 그 페이스트 내비게이션은 그 검색된 결과들이 어떤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형태로 내비게이션 형태로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쉬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그 검색을 하시다 보면 뭐 오타라든지 동의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약어리 이런 걸 쓰시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라이브러리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와일드카드 검색이라 해서 뭐 스타키라든지 별표라든지 느낌표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그 일부 관련해 가지고 단어를 입력하셔도 그의 유사한 매칭도가 높은 어떤 관련된 문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검색은 검색이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그 문서 관련된 내용들을 등록을 해 놓으시면 각각이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어떤 자동화된 검색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보안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 저희가 그 FIPS라고 있습니다. FIPS 140-2인데요. PIPS. 이게 그 미국의 국방성 기준의 그 암호 관련된 표준입니다. 그래서 향후 20, 30년 동안은 안전하게 암호화시켜서 보관할 수 있다는 어떤 미국 내 표준인데요. 저희가 그 트러스티드 컨텐츠 서비스라고 스토리지에 저장된 여러 가지 ECM 컨텐츠들을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암호화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스토리지를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뭐 도난을 당한다든지 누가 가져가서 어떤 그 물리적 가위를 카피해가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초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AES 128, 128 특히 그 좀 더 진보된 형태의 그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암호 해독이 상당히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암호화 과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 다큐멘트 7 버전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파일 같은 게 25%, 100메가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75% 정도 어떤 성능 개선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스템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고정 비용들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퍼베이시브 가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위 말하는 e-디스커버리라든지 어떤 규정 관련 업무 흐름이라든지 권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다루게 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새롭게 어떤 분야에서 발전하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포메이션 라이트 매니지먼트라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라이트 매니지먼트는 어떤 그 DRM의 어떤 성격과는 좀 다릅니다. 어떠한 문서가 암호화돼서 내부든 외부에 유출이 되게 되면 해당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 이 문서에 관련된 권한 있는 사람이 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본사 서버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문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이메일로 이 해당되는 문서를 어떤 거래업체에 보냈을 때 거래업체 담당자가 이걸 열었을 때는 권한 있는 사람만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외부적인 측면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MS 오피스 2007에서 2010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도비 같은 경우는 PDF 890, 아웃룩 같은 경우 201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그 CAD 문서는 좀 보안 문서가 많기 때문에 CAD 문서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모바일 관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바일 관점에서 IRM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각각의 그 사용자가 그 해당 컨텐츠를 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권한이 있는지를 본사 서버를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권한의 단계들도 상당히 많은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보기 기능만 할 수 있고 프린트를 할 수 없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문서 같은 경우는 10일만 공유할 수 있고 10일 뒤에는 자동으로 볼 수 없는 형태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리모트 컨트롤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문서를 원격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정보에 관련 권한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이패드와 아이폰 버전이 나와 있고요. 안드로이드 버전은 지금 개발 중이고 또 그 위치 기반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현재 GPS를 이용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현재 추적이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Q4 이거 4분기에 출시된 제품에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좀 4가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사용자. 새로운 사용자는 어떤 모바일적인 관점하고 그리고 그 사용자의 어떤 그 개인화된 시스템에서 그걸 사용하면서 어떤 그 생산성을 놀리는 어떤 내용들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폼, 어떤 IT적인 변화, 비즈니스적인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사용자의 변화 측면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쉽게 대처할 수 있는지 XGP 솔루션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 저희 온디맨드 그리고 XMS 솔루션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말씀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퍼베이시브 가버넌스에서는 저희가 IRM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그 보안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특히 모바일 환경에도 어떻게 지원해 드리는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4가지 측면에서 건히 개선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예. 예. 저희가 이전에는 그 MS 패스트 검색 엔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 관련해 지금은 이제 엑스플로러라는 그 새로운 그 검색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솔직히 한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 월드와이드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가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그래서 여태까지 그 국내 관련된 여러 검색 엔진들과 연동을 해가지고 현재는 좀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마 내년 정도면 한글 관련해가지고 형태소 관련된 검색들도 지원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선물 하나 주시죠.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지금 솔직히 IRM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글, 그러니까 MS 오피스 한글 버전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흔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래 한글 국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인정을 하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MS 오피스라든지 PDF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한글화된 월드와이드 솔루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IRM 5.0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많은 시간 경청히 감사드리고요. 본 세션 마치겠습니다.